보면 네.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 숙제. 매매사업자 순정리가 필요하다. 한번 설명 오늘 드려볼게요. 말로만 퉁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PPT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매매사업자가 뭐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사업자인 겁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게 경매 입찰도 사업자로 해야 되냐, 이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사업자 입찰은 없어요. 법인 아니면 개인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로 갈래도 입찰은 내 이름 세 글자로 입찰하고 사업자로 대출받고 사업자로 그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신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죠. 그런데 사업자 대출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쵸, 개인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매매사업자가 잔금 치르기 전에 매매사업자 이미 있어서 대출은 안 일으켰지만 매도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낙찰받고 나서 2달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매매사업자를 내면 되죠. 낙찰받은 게 바로 소유권이 아니니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개인으로 하는 거, 그리고 사업자로 하는 거, 법인으로 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는 개인으로 입찰하는 겁니다. 법인은 당연히 법인으로 입찰해야 되고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서.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개인은 양도세를 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타 양도세 중과 77%는 개인이에요. 1년 내에는 지방세까지 77%까지 나옵니다. 물론 기본공제 250만 원 들어가긴 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매매사업자는 이제 소득세율을 따릅니다. 세금 체계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로 하면 왜 세금이 싸냐, 이게 아니라 사업자 세금이랑 개인 세금이랑 아예 그냥 다른 범주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세가 아닙니다. 소득세요. 이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소득세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양도차익이라고 크게 보면 되는데,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 세율이 6%고요. 1,400에서 5천만 원 이하 15%고요.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24%, 이렇게 해서 쭉 누진세율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으로 단타 양도세를 하면 오른쪽 칸을 보시면 1년 미만은 그냥 70%예요. 근데 아까 소득세율은 6%, 15% 훨씬 쌌죠. 이래서 단타를 팔았을 때 개인으로 하면 70%를 다 두들겨 맞지만 소득세율을 따랐을 때는 범위에 따라서 20% 이내로 보통 나요. 매도 차익이 5천만 원 이상 나는 거는 흔하진 않잖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6에서 최대 15%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채가 됐을 때는요? 이게 다 합산이 되나 70%까지 가는 건 없어요. 10억 초과가 돼도 45%예요. 70%보다는 무조건 낮습니다. 단 연 2회 이상 매매 거래가 있으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매매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 1회만 내가 거래를 했는데 매매사업자로 신고를 한다, 인정이 안 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는 게 아니라 너 그냥 개인으로 팔았다라고 해서 양도세가 나옵니다. 매매사업자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소득세율이 단타 양도세율보다 낮은 것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게 개인으로 팔았을 때 비용 인정이 되는 항목들이에요.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비용들이에요. 취득세,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중개비, 샤시 교체, 발코니 개조, 이런 큰 공사들 위주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도배, 장판, 조명 이런 걸 교체해서 비용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매매사업자는 그게 인정이 됩니다. 도배, 장판비, 싱크대, 페인트, 방수공사, 심지어 대출 이자까지, 명도비. 그래서 그걸 꼭 증빙을 남겨야 돼요. 저는 이체 이력으로 그걸 증빙을 할 거거든요. 다 인정이 돼요. 소모성 경비, 이게 되게 포괄적이에요. 위약금, 소모성 경비, 콘센트 같은 게 고장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비용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사업자랑 개인이랑 비교를 해서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매사업자랑 개인이랑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래서 나한테 남는 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매매사업자라면 소득세율을 따르죠. 그리고 개인은 양도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양도차익이 났기 때문에 개인은 3,250만 원, 사업소득세로 하면 620만 원, 여기서부터 2,500만 원가량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양도차익의 절반만큼을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개인으로 팔았을 때. 그리고 지방소득세 양도세 10%까지 하면 요 금액이 나오고, 624만 원은 15% 구간이에요. 15%의 누진세율 126만 원을 빼면 624만 원이 나옵니다. 개인으로 팔았을 때는 기본공제 250만 원, 70%에 250만 원을 빼니까 3,2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방세 10%까지 더해서 최종적으로 나한테 남는 순수익이 매매사업자를 했을 때는 5천만 원 중에 4,300이 남고요. 개인으로 했을 땐 얼마가 남는 줄 아세요? 1,425만 원 남아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지금 여기에 매매사업자에 안 들어간 게 있어요. 비용 처리. 부동산 거래하면 취득세도 낼 거고, 추가적으로 내가 비용 인정을 받을 게 있으면 4,300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비용 처리 한 거에 따라서. 내가 1년 내 단기 매도하는 투자 방식은 경매밖에 없죠. 경매로 내가 단기 매도를 보고 있으면 매매사업자는 사실 무조건 해야 돼요. 투자하시던 분들은 이미 이거를 거의 반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다만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무조건 장점만 있을까? 단점 몇 가지를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이 단점이 앞에 나온 세금 차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상쇄할 만큼의 단점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걸 다 합쳐도 세금 3천만 원 더 내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에요, 매매사업자를 하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은 사업자 내기가 좀 껄끄럽다고 해요. LH 이슈가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그걸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내기 어렵다. 정석적으로 경매 입찰하시고 단기 매도를 하지 마시고 2년 뒤 파셔라. 그럼 기본 세율이니까. 두 번째,
번째는 규제지역 주택은 비교과세 대상입니다. 뭐랑 비교하냐면 양도세랑 소득세 계산했죠. 그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내요. 당연히 양도세겠지, 단타면. 그래서 규제지역에서 매매사업자를 내서 하면 소득세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양도세가 훨씬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이 매매사업자가 활성화된 게 딱 그때예요. 규제가 다 풀리면서. 예전엔 다 묶여 있었잖아요, 수도권에. 사업자 대출도 같이 풀렸죠,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매매사업자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매도 시 건물분에 10%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10%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매매사업자가 훨씬 이득이죠, 사실. 세금 차이가 10%보다도 훨씬 상위였잖아요. 10% 부가세를 내는 거를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내기 싫어. 그럼 8호제곱 이하 거를 하시면 되고요. 84.99 이런 거 많거든요. 여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부가세를 8호부터 내니까. 네 번째, 종합세 신고할 때 다 합산이 됩니다. 아까 세율 제가 계산한 거는 단순 계산으로 매매 한 건만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월급 그리고 2건 이상 하면 그것도 합산이 돼요. 합산이 되면 뭐 1억이 넘을 수도 2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구간이 커지겠죠. 근데 2억 구간을 봐도 단타양도세 70% 이렇게는 절대 안 가거든요. 내가 2억을 벌어도 세율 구간이 38%예요. 1억 5천에서 3억 이하 그 구간이잖아요. 가정을 하는 거야. 2억의 과세 표준이다 하면은 1억 5천 이상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만 38을 곱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35%, 24% 구간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누진세율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단점들 4개를 다 합쳐도 세금 3천만 원 내는 것보다 더 큰 단점은 없어요. 비교과세 규제지역 안 하면 돼. 비규제 보면 되고 8호제곱 초과니까 8호제곱미터 이하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 보면 되고 월급 매매사업자 수익 합산돼요? 그래도 단타양도세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해야죠.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셔서 기준을 좀 잡아봤거든요. 낙찰을 편의상 1월 1일 날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이에 잔금 납부를 하겠죠. 뭐 3월 이런 때 2월 1일 날 잔금 납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매도를 4월 15일 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매도하고 나서 2달 4월에 팔았으니까 6월 말까지 그 달의 말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금액은 양도세가 아니라 소득세율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매매사업자로 세금 신고를 할 거니까 매매사업자를 근거로 소득세율로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건 셀프로 하지 마시고 요 정도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크몽이라든지 이런데 프리랜서 세무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의뢰를 해서 사업소득세 부분에 대해선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매사업자를 처음 하시면은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6월 30일 날 비용 처리는 포괄적인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비용만 인정이 돼요. 필수 항목들 나머지 뭐 도배, 장판 이런 짜잘한 비용들 인정은 언제 받냐? 내년 5월에 인정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본소득세율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 해에 5월 30일 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올해도 했죠? 5월에 요때 비용 처리 인정 못 받은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시간 갭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비용 인정 받을 거 그런 것들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다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모아서 종합소득세 내년에 신고할 때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양도세 예정 신고 때 낸 금액과 비용 인정되면은 또 차이가 있겠죠. 다음에 5월 30일 날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한 달 안에 이제 세금 환급을 받게 되죠. 비용 인정이 더 됐으면. 만약에 더 낼 게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개인 양도세면 여기서 끝나죠. 양도세 예정 신고로 끝나는 건데 이게 종합 사업소득세니까 사업자들 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번 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은행권이나 대출 상담사님 얘기 들어보면 법인 하시던 분들도 다 접고 매매사업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굳이 법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투자로는 여전히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기장료도 매달 내야 되고 경매로 단기 매도로 매매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덜 내면서 시드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큰 투자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3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1억, 2억, 3억이 되면 수도권의 아파트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나면 또 무주택자예요. 취득세 준 거 또 없어요. 아파트 살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